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천중앙고 수학교사 손정훈입니다. 2026학년도 경북 모의평가 2회 수학원 해설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험 잘 보셨나요? 이번 경북 모의평가는 수능을 30일 앞두고 치러진 만큼 실제 수능과 매우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30일입니다. 30일 수학원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원별 고난도 문항을 매일 2문항씩 풀어보면서 변형, 응용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산 실수가 많다면 3점 문항을 단원별로 매일 5문항씩 풀어보면서 정확성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주 실전 모의고사를 1회씩 풀어보면서 본인의 풀이 과정을 분석해 보십시오. 가능하다면 본인의 풀이 과정을 위에서 촬영을 하면서 시간 배분 및 풀이 습관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험은 수능 전 마지막 리허설입니다.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강화해 남은 30일 동안 최고의 실력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경북 모의평가 2회 수학원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은 지수 법칙을 활용해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식을 한번 적어보면은 3의 루트 2 제곱분의 3의 1 플러스 루트 2 제곱이고요. 이것을 지수 법칙을 활용해서 한번 풀어보면은 3의 1 마이너스 루트 2 제곱에 1 플러스 루트 2 제곱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또 지수 법칙을 적용을 하면은 3의 1 마이너스 2가 되어서 3의 마이너스 1 제곱이고 여기는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시그마 AN 1부터 10까지 합이 5이고 BK, K는 1부터 10까지 합이 4일 때 K는 1부터 10까지 2K-BK의 값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시그마의 성질을 활용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어진 식을 한 번 더 적어보면은 K는 1부터 10까지 2의 AK제곱 마이너스 BK제곱을 이제 여기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풀어보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2배로 풀고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로 풀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주어진 값이 각각 5와 4가 되기 때문에 계산하면은 2 곱하기 5 빼기 4가 되어서 답은 10 빼기 4, 6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6번 삼각함수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어진 식을 보시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고쳐보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라고 할 수 있겠죠?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분의 코사인의 값을 구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코사인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넣어봅시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분의 코사인은 여기에 3분의 1을 각각 넣어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 그러면은 9분의 4가 되죠. 분의 3분의 2가 되고요. 자, 여기 지금 번분수가 되었는데
분모를 9로 한번 통일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9분의 5분의, 자, 분자는 9분의 6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각각의 분모를 약분시켜서 답은 얼마가 된다? 5분의 6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지수함수가 주어졌거든요. 이 지수함수를 그릴 수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 fx가 한 번 더 적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 자,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 근데 요것보다 더 중요한 성질이 fx의 그래프의 점근선이 y는 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점근선이 뭐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y는 b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점근선이 y는 3이라고 했기 때문에 b는 얼마가 된다? 그렇죠. b는 3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x에다가 b에 3을 집어넣으면은 2분의 1 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나머지 값인 a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봅시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a 마이너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플러스 3은 y 값도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이쪽으로 왼쪽으로 이항시키고 여기 요 값을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면은 어떻게 정리가 된다? 4는 2분의 1에 a 마이너스 1제곱이 되고요. 자, 4는 2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자, 2분의 1의 a-1제곱을 밑을 2로 고쳐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1-a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밑이 이제 같아졌으니까 지수가 같아지면 되겠죠? 자, 따라서 2는 1-a가 되기 때문에 a를 이쪽으로 넘기고 2를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a는 결국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을 물었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3이었죠.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범위가 0 이상 그리고 2파이보다 작을 때 x에 대한 방정식, 이것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k 값을 물었습니다. 자, 주어진 방정식을 한 번 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사인 제곱 x 플러스 3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5는 0이고요. 지금 여기에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바꾸어 주어야 되는 식입니다. 이걸 바꿔주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그렇죠. 코사인 x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코사인 x로 바꾸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인 제곱도 우리가 고쳐줘야 되고요. 어떻게 고칠 수 있나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플러스, 그러면 여기 부분에 앞에 3이 있었죠. 3을 적어주시고요. 플러스 k-5는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사인 x가 반복되는 어떤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이 될 때는 우리는 이제 치환을 할 수가 있겠죠. 코사인 x를 이제 t로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기 때문에 t의 범위를 적어주셔야 되는데 x의 범위가 0 이상 2파이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치환을 해서 식을 한 번 더 적어볼까요? 식을 적어보면은 결국 3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t에 플러스 k 마이너스 5는 0이 되고요. 그래서 정리한 식을 이쪽에다가 적어보면은, 자, 우변으로 이항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변으로 이항시켜보면은 3t의 제곱 마이너스 3t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0으로 이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t의 범위에 따라서 x의 값이 몇 개를 가지게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t의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만족하는 값이 이 방정식을 만족하게 된다면요. 그러면 결국에 코사인 x는 t를 만족하는 값이 이제 1과 마이너스 1 사이가 되어야 되는데, 자,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가 2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자,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은 항상 두 개의 값이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t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이라면은 x의 값은 오직 하나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능한 경우가 이제 t가 마이너스 1일 때랑 t가 1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t가 마이너스 1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t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한번 대입을 해 볼게요. t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자, 요 식은 3 플러스 3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0이 되고, 자, 따라서 k는 8이 됩니다. k는 8이 되고, k에다가 8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t에 대한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t의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6은 0이 되기 때문에 3으로 묶고 인수분해를 해보시면은 이것은 3t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t 플러스 1은 0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t는 2랑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t를 코사인 x로 치환했기 때문에 2는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요 경우는 t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우리 여기 t로 치환한 t에 대한 방정식은 근 t는 마이너스 1을 이제 유일한 실근으로 갖고, 요때 x는 어떻습니까? x의 범위가 0 이상 2파이 사이일 때는 이렇게 파이라는 유일한 실근을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유일한 실근을 가질 때 k 값은 8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확인을 안 한 게 있죠. t가 1인 경우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에 1을 대입을 하면요. k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t에 1을 대입하면 그러면 3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0이 되어서, 따라서 k는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좀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럼 k에 2를 집어넣어서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은 3t의 제곱 마이너스 3t는, 자, 2 넣으면은 이 상수항이 사라지죠. 는 0이 되고, 따라서 이것을 풀어보면은 3t의 t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요. t의 값은 0과 1이 되면서 1 이외에도 t는 0을 근으로 가집니다. 그러면 가능한 요 t가 어쨌든 코사인 x이기 때문에 가능한 x 값을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안 적힙니다. 자, x는 먼저 1인 경우는 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0이고요. 그 다음에 t가 0이 되는 경우는, 그렇죠?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 이렇게
어쨌든 한 개의 근이 아니라 세 개의 근을 가지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K는 2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K는 8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조건에서 A5의 값은 9이고 A5는 A6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세항 a의 2n-1, a의 2n, a의 2n 플러스 1. 자, 이 세항은 이웃한 세항이죠. 이웃한 세항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세항 a2n, a2n 플러스 1, a2n 플러스 2는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 자, 여기서 잘 봐야 될 거는 이 항의 번호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의 번호가 2n-1이면 홀수죠. 그러면 2n이면 짝수, 홀수. 그러니까 홀, 짝, 홀로 이어지는 이웃한 세항은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대로 짝, 홀, 짝이죠. 짝홀로 이루어진 요 이웃한 세항은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우리가 이 조건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조건이 하나 더 있죠. 자, 제 7항에서 제 6항을 뺐을 때의 값이 40일 때 A1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주어진 값이 A5가 되기 때문에 A5에서 출발해가지고 우리는 A1으로 향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5와 A6과 A7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A5, A6, A7 좀 계산량이 많을 것 같아서 위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A5, A6, A7이 있고요. 그래서 A5의 값이 지금 9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홀짝 홀이기 때문에 홀짝 홀은 등비수열을 이루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세 항의 등비수열에 대해서 공비를 R이라고 했을 때 우리 A6항을 9R로 들 수 있고 A7항을 9R 제곱으로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7항에서 6항을 뺐을 때 40이라고 했죠. 그래서 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럼 7항 9R 제곱 마이너스 9R은 40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넘겨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9R 제곱 마이너스 9R 마이너스 40은 0이 된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인수분해하면은 3, 3, 그리고 8, 5를 하게 되면요. 15, 24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8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R 마이너스 8, 3R 플러스 5는 0이 되어서 R은 3분의 8과 마이너스 3분의 5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A5항이 A6항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R은 자, 이것도 식을 한번 세워보면은 그러면은 요렇다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부등식을 9로 나눠보면은 결국 R은 1보다 커야 됩니다. R은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3분의 5는 될 수 없겠죠. 그래서 R은 3분의 8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3분의 8을 여기 각각 집어넣으면요. 공간이 없어서 이쪽에 위에 적겠습니다. 9R은 결국 3분의 8을 대입하면요. 24가 되고요. 그 다음에 7항은 3분의 8을 집어넣으면요. 그렇죠. 64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5부터 해가지고 이제 A1을 향해 갈 건데요. 하나하나씩 해야 돼요. 그래서
A4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4, A5, A6는 짝, 홀짝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등차수열을 이루겠죠. 그렇죠? 등차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이 A5가 이 세 항의 등차 중앙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등차 중앙을 만족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식을 적을 수 있죠? 그쵸? 이 A5는 A4 더하기 A6라고 할 수 있고요. 자, A5가 9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18은 A4 플러스 자, A6가 24였죠. 24가 됩니다. 자, 그래서 24를 좌변으로 넘기면요. A4는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6을 구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A3을 하면은 이번에는 홀짝 홀이 되기 때문에 등비수열이 되죠. 그러면 또 어떤 공비가 있겠지만은 자, 공비를 또 적기보다는 등비 중앙을 활용하겠습니다. 등비 중앙 A4가 되겠죠. 그러면은 A4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이니까 36이 되겠죠. 이것은 A3 곱하기 A5인데 A5는 9죠. 그래서 9를 적으시면은 9로 나눠주시면 우리가 A3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A3의 값은 4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4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A2를 같은 방식으로 또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짝, 홀짝이 되기 때문에 짝, 홀짝은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중앙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A3는 A2 더하기 A4고요. 자, A3가 4였죠? 8이고요. 이거는 A2가 무슨 값인지 모르지만 A4는 마이너스 6이죠. 따라서 A2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을 이쪽으로 넘기면은 14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량이 좀 있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14를 적어주시고요. A1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홀짝 홀이니까 등비 수열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등비 중앙 14의 제곱은 그러면 A1 곱하기 A3인데 A3는 4죠. 그래서 4를 대입하시면은 자, 14의 제곱은 196입니다. 자, 따라서 4로 나눠주게 되면은 A1은 결국 49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래서 A1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삼각함수와 연계된 도형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글이 기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AB는 BC인 이등변 삼각형 ABC의 외접원입니다. 5가. 그리고 A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지금 이 점 D입니다. 그리고 직선 BD가 원과 만나는 점 중 이제 B점이 아닌 점을 E라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코사인 ABC 값이 마이너스 9분의 7이고 자, 삼각형 AD의 넓이가 3분의 16루트 2일 때 원 O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사실은 AB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같음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 호 AB와 호 BC의 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요것과 요거의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는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파악을 하고 나시면은 결국 요 선분 ED는요, 각 AEC의 이등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각 AEC의 이등분선이면은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있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요게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EA 대 EC는 그러니까 EA 대 EC는
뭐랑 같다고 할 수 있겠다? 그쵸? AB 대 BC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요게 2대 1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길이는 모르지만 두 개의 길이의 B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 K를 활용해서 만약에 이 C의 길이를 우리가 K라고 둔다면은 그러면 이 A의 길이를 우리는 2K라고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나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리고 여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보조선을 이렇게 긋게 되었는데요. 이 보조선을 끄니까 이 원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 A, B, C, E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이 180도 파이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각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각 ABC와 마주보는 각인 AEC가 합해서 파이가 되죠. 그쵸? 그래서 적어보면 ABC 더하기 각 AEC는 파이가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한 각인 AEC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파이 마이너스 각 ABC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각 AEC에 대해서 코사인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코사인 AEC는 그러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각 ABC가 되고요. 자, 파이 마이너스 각 ABC는 뭐로 고칠 수 있죠? 그쵸? 이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각 ABC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코사인 ABC가 우리가 마이너스 9분의 7이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결국 코사인 AEC는 얼마 된다? 9분의 7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그러면 이 삼각형 EAC에 대해서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우리가 EA의 길이를 2K, 그 다음에 EC의 길이를 K로 뒀고, 그러면 AC의 길이를 또한 K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법칙을 적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간이 여기 조금 있어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 EAC에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C의 길이의 제곱은 이것은 2A의 제곱. 자, 2A는 2K라고 했죠? 그럼 2K 제곱인 바로 적을까요? 4K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EC의 제곱. K 제곱이 되죠. 마이너스 2배의 자, EA, 2K, EC, K 그 다음에 코사인 AEC를 하셔야 되죠. 근데 코사인 AEC가 우리가 얼마라고? 9분의 7이라고 구했었죠. 그래서 9분의 7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럼 분모가 9가 되었어요. 분모 9로 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자, 여기는 9분의 28K 제곱이에요. 그리고 여기 앞에 계산하면 5K 제곱이고요. 그래서 9로 통분시키면 45K 제곱 마이너스 28K 제곱이 되어서 결국 9분의 어떻게 되죠? 17K 제곱이 되고요. 자, 따라서 우리가 AC의 길이를 정리하면은 AC의 길이는 이제 제곱을 풀어서 3분의 루트 17K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죠. 자,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삼각형 ADE의 넓이가 나와 있죠. ADE의 넓이가 나와 있는데 삼각형 ADE의 넓이는 지금 우리가 삼각형 EAC에 대해서 다뤘거든요. 그래서 삼각형 EAC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넓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은 지금 높이가 같고, 그래서 밑변의 길이를 비교해 보니까 AD랑 AC의 길이, AC의 길이가 AD의 길이의 2분의 3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2대 1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넓이도 2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EAC의 길이가 ADE의 길이의 2분의 3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ADE의 길이가 우리가 얼마라고 했죠? 3분의 16 루트 2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 2분의 3을 곱하게 되면은 약분하면 8이죠. 약분하면은 결국 이 넓이는 8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EAC를 이제 K에 대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 넓이 공식을 활용하시면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요 각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 삼각형 넓이 공식 적용해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에 2K 곱하기 K 곱하기. 자, 그럼 요 각에 대한 우리 값을 구해보니까 일단 코사인 AEC가 9분의 7이었죠. 근데 삼각형 넓이 구할 때는 우리 사인 값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미리 안 구했지만 사인 값을 구해볼까요? 자, 그럼 사인 AC는 루트 1 마이너스 9분의 7의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은 루트 1 마이너스 81분의 49가 되고요. 정리하면은 루트 81분의 32가 되어서, 자, 그래서 루트를 풀게 되면은 9분의 4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9분의 4루트 2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식을 정리해보면요. 2를 약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9분의 4루트 2K제곱이 결국에 8루트 2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개수 역수를 양변에 곱하면은 식이 정리가 되거든요. K제곱은 얼마가 된다? 그럼 양변에 4루트 2분의 9를 곱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K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18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K는 결국 얼마가 된다? K는 3루트 2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K 값을 구했기 때문에 AC 길이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C랑 마주보는 각 ABC가 있죠. 그래서 이 ABC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C의 길이는 결국에 3루트 2를 집어넣으면요. 3루트 2를 이쪽에 여기 정리했었죠. 3루트 2를 여기 집어넣으면요. 얼마가 나오죠? 자, 3, 3 약분되면서 루트 34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우리가 AEC에 대해서 사인 값도 구했기 때문에 삼각형 AEC에다가 사인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사인 법칙을 적용해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AC랑 마주보는 사인 AEC 분의 AC는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반지름 길이 R,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이 R의 길이의 2배라고 할 수 있겠죠. 2배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대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in AEC는 9분의 4루트 2였고요. 자,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루트 34였습니다. 2R이고요. 자, 여기 지금 루트 2를 약분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좌변을 정리해보면은, 자, 4분의 9루트 17이 2R이 되고요. 끝났습니다. 자, 이제 R을 구해보면 얼마가 됩니까? R을 구해보면은 2로 나누면은 8분의 9루트 17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로그가 포함된 부등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밑이 좌변은 4고요. 우변은 밑이 2이기 때문에 밑을 통일시키면은 우리가 비교하기가 쉽죠. 그래서 로그
2의 5를 밑을 4로 바꾸면요. 그러면 5도 제곱을 해야 되겠죠. 25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적을게요. 로그 4의 x-2 적을 수 있고요. 자, 밑이 통일되었고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로그 함수는 증가 함수죠. 그래서 부동호의 방향이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부동호의 방향을 진수의 부동호의 방향도 똑같이 되고요. 그래서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다? x-2가 25보다 작다 라고 놓을 수 있고요. 그래서 x는 27보다 작다라고 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 뭘 빼먹었죠? 그렇죠. x-2 여기 지금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는 진수는 0보다 커야 되죠. 따라서 x-2는 0보다 커야 되고요. x는 2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2보다 크다라는 것을 포함시켜야 되고요. 자, 따라서 만족시키는 정수 x의 범위가 일단 이렇게 되어서 만족시키는 정수를 나열해 보면은 3부터 해서 3, 4, 5, 점점점 어디까지요? 26까지죠. 그래서 총 몇 개가 되겠습니까? 자, 1부터 26까지에서 1, 2를 뺐다고 생각하면 몇 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24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A1의 값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6 곱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4까지 a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차례차례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a1은 1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관계식에다가 n을 1부터 계속 집어넣어서 a2, a3, a4를 구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n에다가 1을 대입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a1 플러스 a2는 2가 되고요. a1에 1을 대입하면은 a2가 얼마가 된다? 그렇죠. a2도 1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n에다가 2를 관계식에다가 집어넣으면요. a2 플러스 2에 a3는 8이 되죠. 그래서 a2의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요. 결국 2a3는 7이라고 될 수 있고요. a3는 얼마가 된다? a3는 2분의 7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n이 3일 때 마지막으로 대입을 하면 a4까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a3 더하기 3의 a4는 그러면은 3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우변은 18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a4가 자, a3를 이항시켰을 때 분모 2로 맞춰주면요. 2분의 29라고 쓸 수 있고 따라서 a4는 3으로 나누면 6분의 29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6 곱하기 자, 결국 a1부터 더한 값이죠. 플러스 a4이고요. 자, 6으로 통분시켜 보겠습니다. 6분의 자, 그 다음에 a1은 그러면 1이니까 통분시키면 6이 되죠. 그 다음에 a2도 1이니까 통분시키면 분자가 6이 됩니다. a3는 2분의 7이니까 분모 분자에 3을 곱해주면은 6분의 21이죠. 그 다음 a4는 6분의 29니까 그대로 적어주시면요. 결국 6 곱하기 6분의 62가 되어서요. 6을 약분시키면은 답은 62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지수함수, 로그 함수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절대값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꺾이는 그래프가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문제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fx라는 함수는 결국 n의 값에 따라서 개형이 달라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x 그래프가 y는 2분의 3의 교점의 개수를 gn이라고 할 때 g1,
G3, G5의 값의 합을 우리가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한 거는 결국 n에 1, 3, 5가 들어갔을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n에다가 1이랑 3이랑 5를 집어넣어서 fx의 개형을 확인하신 다음에 y는 2분의 3과의 교점을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은 1일 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n은 1일 때 일단 fx를 적어볼까요? f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에 x 플러스 3 마이너스 1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는 이고요. 이거는 로그 2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들어가면 0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뒤에는 날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이고, 그 다음에 등호가 지금 여기 이제 작은 쪽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요. 이제 요 등호에 따라서 또 교점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2를 기점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2를 먼저 표시를 해두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요, 그러면 3의 1제곱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2일 때는 지금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에 있는 지수함수는요, 지금 점근선이 어떻게 되죠?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원래는 y는 마이너스 1인데, 그래서 그려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죠.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지만 지금 이제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렇게 올려야 되겠죠. 그만큼 올리셔야 됩니다. 그럼 올렸을 때 점근선이죠.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 y는 1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y는 1에 닿이지 않는, y는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x가 2, 마이너스 2 이하인 부분을 그렸고요. 자,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부분을 그려보면 되는데요. 일단 그 절대값 안에 있는 로그 2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것도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면 되는데, 근데 어때요? x 플러스 2이기 때문에, x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은 x가 결국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는 그런 범위에서 정의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x는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원래 그래프는 어떻겠습니까? 원래 그래프는 이제 마이너스 2 밑으로 이렇게 쭉 가는, 왜냐하면 2가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그려지지 않네요.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절대값을 씌우죠. 절대값을 씌우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x는 마이너스 2에다가 이렇게 점선을 표시해 보면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여기는 y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y는 1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렇고, 여기는 y는 2였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색깔이 빨간색으로 지금 하늘 색깔로 하고 있는데, 그래프가 지금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y는 2분의 3을 그려보면은, y는 2분의 3은 어떻습니까? 이 y는 1과 y는 2 사이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네, 그려보면은 여기가 y는 2분의 3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y는 2분의 3과 지금 이 그래프가 만난 점은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점근선이랑 가까워지는 여기 또 곡선 부분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점이 3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n이 1일 때 교점은 3개가 되고요. 따라서 G1은 얼마다? G1은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G1은 3이다. 그래서 일단 n이 1일 때 이 경우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펜이 좀 굵은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할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n이 이제 3일 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3일 때. 자, n이 3일 때는 또 이제 fx를 다시 적어줘야 되겠죠. fx는 자, 절대값 3x 플러스 3 마이너스 3 되고요. 자, x가 그 다음 요거는 로그 2에 x 플러스 2 빼기 3에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가 2.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자,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자, 여기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지수함수는요. 지수함수는 지금 이제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3이죠. y는 마이너스 3이니까 y는 마이너스 3을 이쪽에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프를 그릴 때 좀 검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자, y는 마이너스 3 표시하시고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일 때 이 안에 값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3이 1제곱 빼기 3이 되기 때문에 결국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제 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 거를 그려보면은 결국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절대값을 씌워서 올려야 되니까 이것은 결국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 올린 것의 점근선은 여기 점근선을 그대로 올리시면 되겠죠. 그리고는 y는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왼쪽 부분을 구했고요. 오른쪽 부분도 한번 그려주시면은, 그러니까 절대값을 일단은 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값을 떼고 요 안에 거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서 올리신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y축으로 또 이만큼 평이동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길죠? 해볼게요. 일단 요것도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부분에서 정의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에서 이제 계속 쭉 내려가는 모양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려지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어딘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x축이랑 만나는 점, 그러니까 지금 요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x가 6일 때 요 절대값 안은 0이 될 것 같아요. 0이 될 것 같아서 일단 6을 먼저 표시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요 플러스 1을 반영을 안 하고 절대값도 씌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절대값 안을 그리면은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절대값을 적용시키면은 이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는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마지막에 우리가 요걸 지금 반영 안 했거든요. 여기 이제 절대값까지 그린 거예요. 그럼 절대값까지 그리면 좀 다른 색깔로 해서 해볼게요. 노랑, 주황 색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황 색깔로 해보면은, 그러면은 2를 표시하시고요. 자, y는 2를 표시하시고요. 이만큼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6,0이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뾰족한 점이 이렇게 되면서 그대로 평행이동시키면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최종적인 그래프는 이 색깔을 보시면 되겠어요. 이 색깔을 보시면 될 거고, 그러면 이 주황색
곡선과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해야 되죠? 그쵸? y는 2분의 3과의 교점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주황색, 그러니까 오른쪽 부분에 있는 주황색 곡선과는 지금 이 연두색 y는 2분의 3과 만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주황색 곡선과는 이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그래서 n은 3일 때는 fx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이 한 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G3은 얼마가 된다? G3은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빨간색이 좀 여러분 보기 힘드실 것 같아서 검은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은 5일 때 G5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좀 공간이 부족한데요. 자,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fx를 먼저 정의해야 되겠죠. fx는 자 절대값 3의 x 플러스 3의 그 다음 n이 지금 5기 때문에 마이너스 5로 표시할 수 있고요. x는 마이너스 2이야. 그리고 그 다음 여기서는 로그 2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n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자, 그래프를 여기 그리면 안 될 것 같고 좀 아래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축을 그리시고요. 자,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이너스 2 이하인 부분 중에서 절대값 안에 3의 x 플러스 3 제곱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요. 그러면 3의 1제곱 마이너스 5가 되어서 결국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2,2를 지나고 이렇게 쭉 내려가겠죠. 여기는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5죠. y는 마이너스 5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접어 올려야 돼요. 자, 접어 올린 거는 우리가 주황색으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표시를 합시다. 그러면은 결국 여기 2에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데 잠시만요. 쭉 뻗어나가는데 자, 점근선이 y는 5가 되는 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그려보시면은 오른쪽은 자, 일단은 요 절대값 안에가 그 0이 되는 x값을 찾아보면은 x가 30일 때 됩니다. x가 30일 때 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려보시면은 결국 이게 되게 좀 멀리 가야 되는데요. 네, 30까지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화면상 다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대충 여기가 지금 2의 높이니까 30,4를 뾰족한 점으로 갖고 결국 이렇게 되면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2분의 3과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주황색 부분의 곡선은 이 y는 2분의 3보다 지금 이 케이스는 위에 있죠. 그러니까 교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어떻게 된다? n이 5일 때는 교점이 없고요. 자, 따라서 G5는 0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답을 이제 여기 최종적으로 적으면요. G1일 때 3이었죠. 그 다음에 G1일 때 3이었고, G3일 때는 1이었죠. 그 다음 G5일 때는 0이었기 때문에 G1, G3, G5의 합은 그래서 3 더하기 1 더하기 0이 되어서 답은 얼마가 된다? 답은 4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가 이제 수원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이제 위치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하여 A1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수열의 기납적 정의인데요. 특이하게 AN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기납적 정의로 SN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보셨을 때 당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이 3의 배수인 경우, SN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AN 플러스 1을 정의했고요. 그리고 나에서는 A2 더하기 A3 더하기 A4가 14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해설지에는 두 가지 풀이가 아마 제시가 되어 있을 텐데요. SN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푼다면은 조금 더 간편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SN의 관점에서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N과 SN의 우리 관계식 있죠? 관계식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AN을 뭐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AN 플러스 1을 그렇죠. SN 플러스 1 빼기 SN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AN 플러스 1에 SN 플러스 1 빼기 SN으로 나타내면요. 우리가 결국 여기 있는 마이너스 SN을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 결국 SN 플러스 1과 SN의 관계식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넘긴 식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N 플러스 1은 결국 3분의 4SN입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언제요? SN이 3의 배수인 경우. 자, 그리고 여기도 SN을 넘기면 2SN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데 SN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X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SN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A2 더하기 A3 더하기 A4를 S4에서 S1을 뺐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뭘 구합니까? A1의 값의 합을 구하고 있죠. A1은 S1이랑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어쨌든 SN으로 계속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A1이 S1과 같지만은 일단 S1으로 해서 우리가 수형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형도를 그리는데 이제 경우를 나눠야 돼요. 경우를 나눠야 되는데 S1부터 시작해서 이제 S4로 갈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S1이 3의 배수인 경우와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로 나눌 건데 그러면 결국 S1이 3K인 경우와 아니면 3K-1인 경우와 아니면 3K-2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단 K는 이제 자연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꼴로 나타내어졌을 때 그러면 만족하는 K를 찾아보면은 우리가 이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A1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S1이 3K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S1은 3K면은 3의 배수죠. 자, 3의 배수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SN에다가 3분의 4를 곱해서 다음항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3분의 4를 곱하면은 4K가 되겠죠. 자, 그럼 이 4K는 3의 배수일 수도 있고 3의 배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나눌 필요가 있어요. 나눠보면은 어떻게 된다? 이것은 3분의 4를 만약에 자, 위로 올라가는 거는 3의 배수인 경우고 전에 것이 밑으로 가는 경우는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로 하고 생각하고 수용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16K라고 볼 수 있겠죠. 3분의 16K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3의 배수인 경우는 그래서 3분의 16K가 되고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그러면 2배를 해서 플러스 1 그래서 8K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S4를 생각해 보면요. S4도 이렇게 또 두 가지로 각각 나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3분의 16K가 만약에 3의 배수이면은 또 3분의 4를 곱해서 9분의 64K가 될 거고요. 자, 근데 이제 3분의 16K가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2배를 해서 3분의 32K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8K 플러스 1이 3의 배수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좀 공간을 8K 플러스 1이라고 적고 공간을 좀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3의 배수면 3분의 4를 곱해야 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32K 플러스 3분의 4가 되겠죠? 자, 3의 배수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2배에서 16K 플러스 2 해서 플러스 1 하면은 16K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고, 이제 나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S4 빼기 S1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 경우, 지금 네 가지 경우로 쪼개졌는데, 제일 위의 경우는 그럼 S4에서 S1을 빼버리면은 9로 통분시키면은,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암산을 해서 계산해 보면 9분의 37K가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도 해보면은 3분의 23K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나머지 것들도 쌤 미리 계산을 해왔는데요. 자, 3분의 23K 플러스 3분의 4가 되고요. 자, 마지막 것도 3K를 빼면은 13K 플러스 3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이 147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가능한 경우는 선생님 미리 해봤는데요. 자, 공간과 시간의 제약에 따라서 어쨌든 해보면은 자, 이 각각을 147로 나타냈을 때 가능한 K를 찾아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경우가 안 되고요. 네 번째 경우도 안 돼서 세 번째 경우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세 번째 경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제로 되는지. 3분의 23K 플러스 3분의 4가 그러면 147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양변에 3을 곱하면은 23K 플러스 4는 그러면은 441이 됩니다. 그래서 23K는 결국 437이 되고요. 이것을 만족하는 K를 보면 23을 나누면은 19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A1을 구해야 되죠. 근데 A1은 S1인 거죠. 그래서 요 경우만 지금 네 경우 중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선생님이 좀 이제 대표적으로 보였지만은 나머지 경우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9를 넣었을 때 A1은 결국 얼마가 나옵니까? 97이죠. 왜냐면은 S1은 A1과 같기 때문에 S1에 3K에다가 K는 19를 집어넣으면은 19 곱하기 3에서 57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일단 가능한 경우 하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자, 공간이 많이 부족한데요. 일단 두 번째 경우까지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일단 여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조금 간단하게 나와서 이 작은 공간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S1이 3K-1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3K-1인 경우에는 그러면 S1 3K-1이고요. 자, S2를 볼게요. 자, 3K-1은 3의 배수가 아니거든요. 그쵸?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2배를 한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줘야 돼요. 자, 2배 하면 어떻게 됩니까? 6K-2가 되죠?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은 6K-1이 되죠? 그래서 6K가 3의 배수인데 또 1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6K-1도 3의 배수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S3도 결국 이게 3의 배수가 아니라서 2배를 한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주면은 이거는 12K-1이 돼요. 마찬가지로 3의 배수에서 1을 뺐기 때문에 3의 배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S4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배에서 1을 더해주면 24K-1이 됐고요. 자, 그럼 이 경우는 지금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나왔는데요.
S4에서 S1을 빼면은 결국 21K가 나와요. 자, 24K 빼기 1에서 3K-1 빼면은 21K가 되고, 그럼 요게 147이 되는 K를 생각해보면은 K는 7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7을 대입하면요. 그러면 S1이 결국 A1이고, 이거는 21 빼기 1이어서 22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두 번째 경우도 이 한 가지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케이스를 따져봅시다. SK가 아니라 S1이죠. S1이 3K-2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형들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3K-2인 경우 S2는요. 일단 3K-2는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래서 2배를 해서 플러스 1을 해주면 2배 하면 얼마입니까? 6K-4죠. 그쵸? 6K-4인데 거기다가 1을 더했으니까 6K-3이에요. 6K-3인데 6K-3은 3으로 우리 묶을 수 있죠. 3으로 묶어서 3 곱하기 어떤 자연수. 그러니까 3 곱하기 2K-1이 되어서 그래서 3의 배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3의 배수이기 때문에 S3는 3분의 4를 곱해야 돼요. 3분의 4를 곱하면은 6K-3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8K-4가 됩니다. 8K-4가 되고요. 8K-4는 뭐 3의 배수이다, 3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3의 배수이다. 위로 올라갈 때는 3분의 4를 곱해야 돼요. 3분의 4를 곱하면은 3분의 32K 빼기 3분의 16이 됩니다. 1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아닐 때는 그러면 2배를 해서 플러스 1을 해줘야 되죠. 2배 하면은 16K-8이고요. 거기다가 1을 더하면은 16K-7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에서 S4 빼기 S1을 이제 차례대로 한번 해보면은 위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자, 이것도 선생님이 계산을 해왔어요. 23K 하고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자, 두 번째 밑에 경우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S4 16K 빼기 7에서 3K-1을 빼면은 3K-5가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147을 만족하는 자연수 K가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요 세 번째 경우인 A1이 3K-2인 형태일 때는 만족하는 K가 없기 때문에 만족하는 A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가능한 경우는 57과 20이기 때문에 우리는 57과 20의 합이 77을 이제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원 이제 해설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남은 30일 공부 잘 하시고 오늘 풀었던 문제들 잘 복습하셔서 수능 때 좋은 성적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